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지켜온 다이어리 쓰기에 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기존 양식에서 벗어난 불넷 저널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불넷 저널 양식부터 쓰는 방법, 그리고 이게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차근차근 이 영상에서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 2020년부터 지금까지 쓴 다이어리를 다 모아둔 건데요. 생각보다 이게 엄청 무거워요. 아까 2020년부터 다이어리를 썼다고 했는데 2020년부터 3년까지는 쓴 날보다 안 쓴 날이 더 많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한 짤 있잖아요. 막 2026년 1월 1일로 써야 되는데 2025년 1월 1일로 날짜를 써서 그해 다이어리는 다 망쳤다 라는 밈이 있잖아요. 제가 완전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루라도 빈칸이 생기면 다이어리를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날 다이어리를 쓸 의욕이 완전 사라지고,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이어리를 쓸 마음이 뚝 떨어지곤 했어요. 근데 대학교 2학년 때부터는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내가 왜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인터넷에 기록을 해도 어쨌든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앱에 기록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앱이 사라지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기록들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정보 털릴 걱정도 많았고, 복잡한 생각을 글로써 정리를 하는 과정이 저한테는 큰 위로도 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장점들이 모두 저를 위한 거잖아요. 남이 이거 해, 다이어리 써 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빈칸이 생기거나 못난 부분이 있더라도 다 이거 추억이고 낭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못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기분이나 감정은 언젠가 휘발되기 마련이고, 내가 꾹 참고 쓴 글자들은 언젠가 나한테 큰 위로나 용기를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못난 부분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다이어리에 빈칸이 생겨도 기분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그런 마인드가 생기다 보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 완전 장점이었죠. 지금부터는 제가 다이어리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저의 취향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저와 취향이 잘 맞다면 앞으로 나올 불넷 저널이나 다이어리 추천도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만년형 다이어리를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저는 꼭 다이어리를 살 때 날짜형으로 구매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만년형은 저같이 게으른 완벽주의자에게는 완전 적절한 핑계 이유가 되거든요. 날짜를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영영 다이어리를 이어나가지 않더라고요. 제 경험담입니다. 두 번째는 다이어리에 스케줄이나 일정을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이어리를 쓰는 목적은 시간 관리를 하려는 게 아니라 마음 관리, 생각 정리, 그리고 일상을 기록하기 위함인데요.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려면 다이어리를 하루에 몇 번씩 꺼내서 체크해야 되는데, 저는 다이어리를 잘 꺼내는 편이 아니에요. 하루의 마무리, 그러니까 자기 전에 일기를 쓸 때, 그러니까 하루에 딱 한 번 다이어리를 피는 편이에요. 전 약간 시간 관리를 다이어리에 적기에는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이어리에 제 일상을 기록할 수 있는 그 칸이 충분해야 돼요.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 약간 투머치 토커라서 일기를 쓰면 거의 제가 말하는 걸 그대로 다 일기에 옮겨 적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글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좀 칸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꾸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이어리를 꾸준히 쓰면 다꾸에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미감도 없을 뿐더러 귀여운 스티커나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저와 비슷한 취향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추천하는 다이어리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동안 쓴 다이어리를 추천하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상품명은 자막에다가 달아둘게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구매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2년 동안은 인디고 브랜드의 다이어리를 구매했어요. 완전 강추. 인디고 다이어리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전 투두리스트 칸까지 일기장으로 쓰니까 공간이 충분하더라고요. 비록 주말 칸이 나누어져 있어서 좁긴 한데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을 만큼 다른 것들이 다 좋아요. 종이질도 부드럽고 뒤에 있는 줄글 무지 노트 칸도 충분해요. 실제로 저는 뒷장에다가 못 쓴 일기를 마음껏 다 적었는데도 노트가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제가 블랙 저널을 왜 사용하게 됐는지, 왜 지금까지는 평범하게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다가 왜 갑자기 블랙 저널로 갈아탔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2026년 다이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번 연도에 산 다이어리는 기존 다이어리와는 다르게 한 페이지에 하루치의 일기를 쓸 수 있는 다이어리였어요. 그걸 산 이유는 제가 워낙에 투머치 토커다 보니까 나에게 딱 맞는 다이어리겠다 싶어서 조금 제 기준에 비쌌는데 그래도 구매했어요. 구매해서 받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무겁고 이 한 페이지를 하루에 다 채워야겠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이어리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가방에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3월까지밖에 안 썼어요. 그 이후로는 진짜 다 안 썼어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은근 비쌌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마침 다이어리를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던 시기에 친한 친구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본인이 쓴 다이어리를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흰 여백에 본인이 양식을 만들어서 헤비 트래커, 마음일기, 다이어리를 쓰는데 그게 참 멋있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블랙 저널 다이어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2026년도에 산 다이어리가 되게 무겁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블랙 저널 다이어리는 조금 가볍고 얇고 가격이 좀 합리적인, 그게 저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다이어리를 구매하게 되었어요. 이것도 자세한 상품명은 자막에다가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블랙 저널 하는데 대체 블랙 저널이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요. 블랙 저널이란 점과 기호를 이용해서 나의 할 일, 목표, 일정들을 정리하는 아날로그 생성 툴이라고 합니다. 다른 분들의 블랙 저널을 찾아보면 보통 시간 관리나 내가 지키고 싶은 것들을 체크하는 용도, 루틴을 기록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몇 가지 예시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제 블랙 저널 양식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일단 이번 연도 5월부터 쓰기 시작했고 5월과 6월의 블랙 저널을 통해서 느꼈던 수정할 부분이나 단점들을 보완해서 7월에 아주 만족스럽게 블랙 저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5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블랙 저널을 쓰는 거를 아예 모르니까 다른 분들의 예시를 많이 찾아서 그대로 따라 했는데요. 이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을 때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블랙 저널 예시를 찾아보고 싶다면 한글로 블랙 저널이라고 검색하는 것보다 영어로 블랙 혹은 블랙 저널 혹은 블랙 헤비 트래커라고 검색하시면 다양한 예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5월과 6월에 사용했던 블랙 저널은 다른 사람들의 양식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크게 헤비 트래커, 체크 캘린더, 주간 일기표, 일정 관리표, 다이어리 총 5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2달 동안 했을 때 불편함과 수정할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일단 헤비 트래커와 체크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루틴화하거나 습관으로 만들고 싶은 걸 달성하면 체크하는 용도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아예 동일했어요. 그래서 둘 다 매일매일 체크해야 되는 게 조금 불편하고 귀찮았어요. 한 줄 일기랑 다이어리 역시 그 기능이 비슷했는데요. 다이어리에 길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적었는데 한 줄 일기에 또 적어야 된다? 이게 은근히
간단해도 어려워요. 그리고 귀찮아요. 마지막으로 주간 일정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아예 안 쓰더라고요. 이미 핸드폰 달력에 모든 일정을 다 적어두고 그걸 참고해서 보는데, 다이어리는 심지어 제가 자주 펼치는 편도 아니다 보니까 아예 그 기능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2달 동안 제가 쓰면서 불편했던 거나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다 보완하고 바꿔서 현재는 아주 만족스럽게 블랙 저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주 간소화해서 헤비 트래커랑 다이어리만 쓰기로 했습니다. 이때 헤비 트래커에는 기존에 있던 항목들보다 더 소소하고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추가했어요. 어떨 때 보면 사소한 것들이 내 하루를 지켜주는 원동력이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불객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영양제 먹기처럼 간단한 것들이요. 그리고 다이어리 쓰는 양식도 새롭게 바꿨어요.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은 내용의 제목을 적은 다음에 그 밑에 관련된 내용 혹은 일상을 적는 편이에요. 정해진 구획이 없다 보니까 분량에 대한 부담도 적고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블랙 저널을 추천하고 싶냐면, 첫 번째, 생각을 오랫동안 길게 끌고 가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 우정이나 삶, 죽음과 같이 정답이 없는 어떤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길게 고민하게 되면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데, 이 내용 자체가 오늘 내 하루와는 거리가 멀고 어디다가 써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보완하여 아예 그 주제만 기록할 수 있게 되니까 편리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일상 기록과 투머치 토커인 사람에게 완전 강추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하루에 쓸 수 있는 구획이나 크기가 정해진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쓸 수 있을 만큼 짧든 길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었어요. 세 번째는 그 주에 읽은 책이나 영화 티켓, 야구 티켓 등 내가 취미로 하는 것들을 바로바로 아카이빙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아카이빙할 때 따로 양식이 없는 맨 뒷장에다가 정리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블랙 저널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본 그 주에 바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생동감 있고 더 자세하게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블랙 저널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하면 블랙 저널은 누구나 쉽게 바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진입 장벽이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장 저만 해도 제 주변에 블랙 저널을 쓰는 친구가 2명이나 있었는데 저는 대단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제 이야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치만 블랙 저널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는지 알게 되니까 나 자신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인지 알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 그 과정 자체가 참 귀하더라고요. 블랙 저널은 날짜가 특별하게 써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양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거다 보니까 당장 8월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8월부터. 우리 이제 12시 정각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그런 사람 하지 맙시다. 우리 당장 오늘,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봐요.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